안녕하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2학년 여러분, 첫 주 개강하고 첫 번째 쉬는 휴식의 주말이죠. 여러분들 어떻게 휴식 잘 취하고 계신가요? 방학에 이 좀 단조로움도 있었지만 또 막상 학교 오니까 또 학기 이첫 주부터 굉장히 바빴죠. 다른 학과와는 달리 우리 신흥대학교의 치기공학과는 첫 주부터 참 열정적으로 공부하는 그런 과입니다. 우리 총이치 기공학 실습 여러분들 메모하는 거 제가 유심히 옆에서 보았습니다. 참 열심히들 메모를 하고요. 어, 이제 옆에 2인 1조에 서로 상의해 가면서 팀워크로 참 이렇게 오손도손 서로 찍어주고 도와주고 또 지적해주고 이렇게 실습하는 이 모습이 제가 얼마나 이쁘고 또 마음에 들었고 또 참 흐뭇했는지 사실 이제 고백합니다. 너무 보기가 좋았습니다. 세상은 이제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이제 혼자 뭐 독벌장군 뭐 독주하는 것도 필요합니다만은 이제 남하고 더불어 나의 재능을 남에게 좀 부여해주고 나눠주고 함께 가는 이런 삶이 행복한 삶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도 오늘 일요일 오전에 교회 갔다가 예배 드리고 왔고요. 이 사람마다 종교의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어떤 종교를 갖느냐, 꼭 뭐 이건 제가 어떻게 드리기가 어렵지만 누구나 인생 살다 보면 좋은 일과 나쁜 일,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있습니다. 진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떤 내가 같이 이제 얘기하고 소통하고 있는 어떤 신하고의 이 내면의 이런 소통 사실 인생 살아가는데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러분들 혹시 무신교라고 한다면 무신교라고 한다면 본인이 하나의 신앙을 선택해 보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저는 이제 교회 갔다 와서 잠깐 좀 쉬었고요. 또 여러분들 주말인데도 참 이 동영상 편집해서 올리는 걸 보고요. 저도 잠깐 쉬는 걸 멈추고 여러분들 동영상을 일일이 다 보고 있는데요. 어쩜 이렇게 잘 편집을 하고 또 거기에 자막을 그때그때 잘 넣는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요. 사실 저는 이제 많이 해보다 보니까 좀 쉬워졌지만 사실 제가 처음에 6, 7년 전부터 배웠더니 다양한 디지털 미디어 이 테크놀로지는 요즘에 와서는 제가 쉽게 다루지만 그 당시에서는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다음 파딩 코드 한번 알려주고 그냥 한번 해보라 라고 했는데 참 대단합니다. 역시 참 멋지고 훌륭한 후배들 신흥대학에 여러분들 만난 것을 민원 교수는 행복하게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에서 저는 주말인데도 여러분하고 이제 이러한 온라인의 소셜 미디어 시대에서의 이런 교수법으로 여러분과 같이 만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 이 부분은 총이치 기공학 실습 2주차입니다. 여러분들 내일 반이 한 반 있고요. 그리고 목요일 반이 또 실습이 있죠. 근데 우리가 실습을 하는 시간에서의 실습에서 필요한 시간도 사실 굉장히 촉박합니다. 근데 실습을 위한 이론 강의 한 시간은 디테일한 실습에서 여유있게 하고자 하는 부분에서의 이 쫓김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강의 첫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가급적이면 매주 실습을 위한 이론적인 백그라운드는 제가 미리 선행으로 올려주면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에 통학하면서 또는 언제 어디서 어느 곳에서나 스마트폰으로 학습할 수 있는 이 아트 티칭 메소드 또는 아트 러닝 메소드 이러한 이 스마트 러닝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장소의 구분 없이 시간의 구애 없이 또는 뭐 여러 제약 없이 어느 때라도 여러분 손에 들려 있는 이 스마트폰의 이 학습 이 시대도 굉장히 참 좋은 장점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맥락으로 오늘 2주차 선행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학생이 올려준 동영상을 보니까요, 참 다음 팟 인코더 말고 무비 메이커로 또 이미 다음 팟 인코더를 잘 아는 것 같아요. 무비 메이커로 영상을 좀 더 고급스럽게 만드는 학생도 있는가 하면요, 어떤 학생은 이제 자막과 그리고 음원 외로 직접 육성으로 이제 강의를 하는 학생도 있네요. 사실 이 부분은 제가 다음에 하자라고 했는데, 얼마나 열정적이면 이런 부분에 육성까지 직접 넣어서 올려주는 이러한 열정이 너무나 참 대견하고요. 역시 우리 신흥대학의 후배를 선배로서 지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자부심을 느낍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이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실습을 어디까지 해놨었죠? 자, 실습을 우리가 매몰까지 해놨죠. 2주차의 실습의 진행은 매몰되어진 이 플라스크, 매몰되어진 플라스크를 열을 가해서 이제 하암을 분리하고요. 상암과 하암의 언더컷이 없는 상암, 하암 전방부, 후방 부분에 이 너치에 스파츌라를 이용한 이젝터로 이제 분리하고, 분리가 되어지면 이제 끓인 물로 인공치를 제한 나머지 플라스크 내부의 구석구석까지의 왁스워시, 그리고 깨끗한 왁스워시가 이루어지면 이제 레진 전입 전에 레진 분리제를 도포해야 되겠죠. 레진 분리제 도포, 그리고 레진 분리제가 도포되어지면 이제 인절미 상태의 레진을 직접 가압에 의한 1차 시압, 2차 시압, 3차 시압, 4차 시압을 통한 플라스크 내부에 가잉의 레진이 없도록 메탈 투 메탈 컨택에 의한 가압의 방법으로 이제 레진 전입을 끝내고요. 끝낸 상태에서 다시 이제 클램프에 완전하게 3차 폐암되어진 그 압력으로 이제 클램프에 다시 이제 클램프에 완전히 조여진 상태에서 이제 수조에 끓는 물 속에 이제 온성으로 이제 진행을 되어지겠습니다. 이번 주 실습은 직접 레진 전입하고 각자 학생들이 클램프에 완전하게 조여서 저에게 제출해 주면 방과 후에 제가 중압을 하고, 중압이 끝나면 다음 주 실습에 직접 중압되어진 의치를 플라스크 매몰제를 제거하면서, 그리고 선택 삭제하고요, 그리고 매몰 모형 제거하고, 그리고 의치 다듬질 연마 과정으로 연결될 것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이제 왁스 하암을 열을 전달하는 하암 연화에서부터 이제 레진 전입, 온성 과정까지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행해 볼까요? 자, 그러면 이제 이어서 진행을 해 보는데요. 우리가 지금 3차 매몰을 하고 플라스크를 이제 클램프에 완전히 이제 조여서 현재 3차의 캐핑에 엘로스톤이 이제 경화되어져 있는 상태로 내일 실습 그리고 목요일 실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빠진 학생 없이 다 했죠?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일 이런 이제 클램프에서 먼저 빼낸 다음에 이 지금 이 플라스크가 실제 1차 매몰, 2차 매몰 상황에서도 이제 섞어 분리제를 발라놓고 언더컷이 없다 하더라도 이제 분리해낼 수가 없는 거죠. 사실 기계적인 결합에 있어도 지금 언더컷이 없다 하더라도 실제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플라스크를 이제 수조에 끓는 물 속에 넣어서 끓는 물의 온도가 이 지금 플라스크 내부에
전달되어져서 왁스의 고체, 파라핀 왁스의 고체가 이제 용융이 아닌 연화된 상태에서 이제 전방부와 후방 부분의 너치에 이젝터를 스파츌라 이젝터를 시켜주면 언더컷이 없는 상태에서 쉽게 분리가 되겠죠. 여기에서 신경 써야 될 부분은 뭡니까? 그러면 연화하는 부분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용융이 되는 부분까지가 좋을 것입니까? 연화된 상태까지만 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플라스크 내부에 지금 들어있는 왁스의 양에 따라서 이 수조 내부에 끓는 물 속에서 또는 스팀의 열에 의해서 전달되어지는 이러한 시간이 상당히 시간 설정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대체적으로 약 5분에서 7, 8분 종이친 경우 약 5분에서 약 8분 7분에서 약 8분 정도면 대체적으로 제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부분에 약 함 내부의 왁스가 용융되지 않고 연화된 상태에서 약간의 이젝만 시켜주면 쉽게 분리되는, 여기에서 그러면 용융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는 뭘까요? 용융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이 지금 왁스가 흘러서 어떻습니까? 이제 나오기도 하지만 수조 내부에 끓는 물 속에서 끓는 물의 온도가 의해서 이제 이런 연화를 함의 온도를 전달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흘러나오는 부분에서의 나머지 물에 있는 찌꺼기들이 다시 역류되어져서 흘러 들어가는 경우 플라스크 내부의 더럽힘은 상당한 여러가지 문제점을 또 연결시킬 수가 있겠죠. 레진하고의 만나는 부분에서의 여러가지 더럽힌 부분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연화 상태가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연화된 다음에 분리하고 이제 왁스워시를 해야 되겠죠. 자, 플라스크 함을 여니까 어떻습니까? 하함에는 작업 모형이 있고 상함에는 이제 그대로 인공치아만 박혀 있죠. 인공치아의 기저면만 보입니다. 루트 부위만 보입니다. 그러면 인공치아의 루트 부위는 노출되어지고 절단면과 그 다음에 교환면은 지금 묻혀 있는 상태죠. 어디에 묻혀 있죠? 잘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3차 캐핑 부분에서의 경소과와 만나고 있을 겁니다. 자, 이것 다 연관이 짓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뜨거운 완전한 끓인 물로 이제 왁스워시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특히 왁스워시에서의 중요한 사항은 함의 모형은 쉽게 왁스가 눈에 보이기 때문에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상함 인공치 사이사이에 깊이 들어있는 엠브레저의 깊이 들어있는 왁스는 우리가 대충 한다라고 한다면 잔류 왁스에 이 남아있는 이 상태에서 레진 전입은 어치상의 기포를 불러올 수밖에 없죠. 따라서 내일 왁스워시는 일일이 본인이 다 한번 해볼 겁니다. 본인이 일일이 해서 이제 완벽한 함의 모형도 중요하지만 특히 왁스워시의 중요 포인트는 상함에서의 인공치 사이사이에 게재되어 있는 파라핀 왁스의 아주 찌꺼기까지 완전하게 제거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이때 끓는 물에 의해서 왁스를 녹이다 보면 왁스의 기름이 많이 물에 같이 함유되어 있겠죠. 그래서 완전하게 제거가 끝났다라고 한다면 이 끓는 물이 그대로 여기에 플라스크 모형에 남아 있을 수가 있겠죠. 이때 여러분들이 이제 티슈로 살짝 빨아내 버리면 어떻습니까? 건조되어지면서 그 기름기가 모형에 그대로 이제 코팅이 되는 것이 아니고 티슈에 의해서 빨아내 버리기 때문에 이제 좀 더 왁스워시가 완벽하게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완전하게 이제 왁스워시가 끝나면 그 다음에는 뭡니까? 이제 레진 분리제를 덮어야 되겠죠. 근데 레진 분리제는 어느 때 하는 것이 제일 좋다고 했죠? 지금 왁스워시 되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손을 댈 수가 없을 정도, 손을 접촉할 수 없을 정도로 뜨겁습니다. 이 뜨거운 상태에서 도포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손에 만지는 따뜻한 정도가 좋을까요? 아니면 안전히 식혀서 하는 것이 좋을까요? 우리 1학년 때 1학기에 공부했었죠? 어느 때요? 네, 맞습니다. 그때 하는 겁니다. 그때. 어느 때 한다고요? 네, 그것은 여러분들이 1학년 때 1학기에 공부했던 내용을 상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발라주는 것이 레진의 도포 시기가 제일 좋습니다. 근데 레진의 도포 방법에서 또 제일 고려사항이 뭡니까? 조금 전에 왁스워시 시에
하악의 이 작업 모형, 하암의 작업 모형보다는 상암의 이 인공치 사이사이의 왁스가 중요하다 그랬죠. 근데 이번에 이제 레진 분리제 또한 어떻습니까? 하암의 작업 모형은 큰 붓으로 발라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상암 내부에 들어있는 인공치 엠브러저 사이사이 이런 부분에서의 레진 분리제 도포는 적은 붓으로 인공치아에 묻지 않는 아주 세심한 분리제 도포의 테크닉이 적용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왜 그러는지요? 만약에 인공치 루트부에 묻히면 어떻게 되겠죠? 우리 레진 분리제 도포하다가 레진 리퀴드가 너무 많아서 인공치에 많이 묻어 있다. 특히 루트부에 많이 묻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것도 우리 여러분들이 왜 그런지 충분히 아실 겁니다. 자, 레진 분리제 그 시기에 그때 그 상황에서 도포하고요. 완전하게 도포하고요. 자, 도포했습니다. 자, 지금 도포했죠? 자, 그 상태에서 이제 도포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뭘까요? 이제 수지를 계량하죠. 내일은 우리 조교수님들 일일이 학생들에게 이제 파우더와 리퀴드를 적당량 계량해서 줄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먼저 이제 믹싱, 혼합을 먼저 잘 해야 되겠죠. 리퀴드와 파우더가 완전하게 혼합되도록 섞이도록 혼합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닐로 덮어서 리퀴드가 증발되지 않도록 해서 이제 인절미 상태까지 기다려줘야 되겠죠. 인절미 이전에 병상 이전과 인절미 이후 병상 이후의 레진 전입은 절대 안 된다고 이미 제로학에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배워왔을 겁니다. 맞습니다. 어느 때 레진 전입을 해야 된다고요? 병상의 인절미 떡 상태입니다. 떡 상태. 떡 상태 여러분들 아시죠? 뭐 수능 보시면서 여태까지 인절미 많이 드셔보셨잖아요. 자, 손에 묻지 않고 떡을 떼었다가 다시 붙이면 붙는 상태가 떡 상태 인절미입니다. 이 상태에 전입을 해야 되지 이전과 이후에서는 절대 전입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적당량 상암 넣고 하암 넣고 그리고 가운데 상암과 하암 사이에 지금 뭘 넣었죠? 이 비닐을 하나 개제시키고 함을 닫습니다. 자, 함을 닫고 그 다음에 뭐죠? 자, 지금 프레스에 이제 플라스크를 넣고 1차 시합, 2차 시합, 3차 시합 정도로 가다한 압력을 처음부터 주는 것이 아니고 이제 조금씩 1차 시합 550파운드라고 한다면 2차 시합은 70, 3차는 약 100파운드로 점차 압력을 높이는 이렇게 생각나나요? 사랑도 한 번에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점차 주는 것이 좀 더 아름답고 오랫동안 사랑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한 번에 다 주는 사랑은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더 줘야만이 이제 사람의 만족도하고 연결되는 부분. 뭐 굳이 조금 이 부분하고는 좀 맞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내부에 들어있는 가잉의 이 레진을 빼내는 방법은 한 번에 강한 압력을 주어서 아주 미세한 부위까지 전달하는 것보다는 서서히 압력을 가해서 엠브러저 사이사이까지의 떡의 상태가 밀고 들어가는 이 방법이 유리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꼭 1차 시합, 2차 시합, 3차 시합 할 때는 뭐죠? 압력을 높이면 잔여 가잉의 레진이 바깥으로 빠져나옵니다. 자, 순식간에 빨리 이루어져야 되겠죠? 이 제거 1차 시합, 2차 시합, 3차 시합 하는 도중에는 뭡니까? 시간이 요하기 때문에 요 의치상 레진에서의 리퀴드 증발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장시간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리퀴드의 증발은 요 의치상의 색상이나 또는 강도 여러 부분에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자, 순식간에 가잉의 레진을 1차 시합, 2차 시합, 3차에 비닐을 개제시켜서 제거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끝나면 이제 클램프에 완전하게 장착해서 이제 저 앞에 조교수님한테 제출하면 이제 저는 밤새 방과 후에 여러분들이 레진 전입에 줘서 클램프에 완전하게 조여진 이때 클램프 조일 때는 3차 폐암 이 상태로 완전하게 조여줘야 되지 이제 느슨하게 조여졌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느슨한 상태에서의 안에 내재되어져 있는 레진이 끓는 물에 의해서 비등되어질 때 익스펜션에 의해서
늘어나면서 기포가 생길 수밖에 없죠. 따라서 완전하게 조여줘야 되겠습니다. 완전하게 조이고 제출해주면 이제 끓는 물 속에서의 이제 고온 단시간의 방법으로 이제 방과 후에 이제 온성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이제 내일 이번 주 둘째 주에 여러분하고 실습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 다음 과정은 또 3주차 선행해서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2주차 실습 자신 있게 할 수 있나요? 네, 할 수 있죠. 그리고 제일 좋은 것은 뭐죠? 이제 선행을 올려주고 왁스아웃하고 레진 분리제 도포하고 레진 전이만 하니까 어때요? 실습을 빨리 끝내고 여러분들이 개인 시간, 뭐 책도 좀 보고요. 이제 2주차니까 친구들하고의 앞으로 인생에 대한 얘기도 좀 하고요. 대학생다운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더 공유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오늘 9월 8일 이제 둘째 주를 향한 이제 휴식의 일요일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 주말의 휴식은 지나가 버린 부분에 대한 휴식의 시간이 아닌 다가오는 새로운 한 주의 에너지를 현재 충전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충분히 충전되셨죠? 자, 첫 주에 가졌던 각오들 있죠. 이번 2학기만큼은 동영상 밀리지 않고 그때그때 해야 되겠다 라는 이런 각오가 있다고 한다면 그 각오 하나부터 차근차근 해보면 앞으로 못할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믿습니다. 자, 2주차 종이지 실습을 위해서 선행학습 올려드렸고요. 민항교수 신종우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